홍성군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순회 투표율이 12%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평가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최종 부지는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겨울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 유행 시기를 맞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과 예방 수칙에 대해서 이슈피플에서 알아봅니다. 내년 당진시 본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제외하고 본 예산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2월 말부터 1월까지 한랭 질환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홍성군 신청사 부지가 오는 26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장 주민투표는 모두 마무리됐고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평가만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범호 기자, 우선 읍면 순회투표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네, 최종 투표율은 12.3%를 기록했습니다. 유권자 8만 3천여 명 가운데 만여 명이 참여한 건데요. 이번 주민투표는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홍성군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됐습니다. 갈산면이 26%로 가장 높았고 광천읍은 6%로 가장 낮았습니다. 대체로 면 지역의 투표율이 높았고 읍 지역의 투표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사 후보지가 모두 모여있는 홍성읍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과 같은 12%였지만 광천읍과 홍보읍은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12%면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안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선 투표율이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가장 먼저 대다수 주민들이 군 청사 입지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 취재를 했을 때도 예비 후보지 5곳 주변 주민들은 직접 나서 현수막을 내거는 등 후보지 알리기에 열을 올린 반면 일반 주민들의 관심은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선 투표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져 직장인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주민들은 투표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군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23일과 24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사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야만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온라인 투표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홍성군에 확인한 결과 온라인 투표 사전 신청 인원은 800여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자, 어쨌거나 현장 투표는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부지는 주민 선호도 조사 70%, 전문가 평가 30%로 결정됩니다. 주민 선호도 조사는 다시 읍면 순회 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나뉘는데요. 순회 투표는 19일 마무리가 됐고 23일과 24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됩니다. 23일에는 전문가 평가도 이뤄지는데요. 전문가는 도시재생이나 도시개발 분야 교수, 연구원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홍성과 연고가 있는 전문가는 배제됐습니다. 인원은 총 9명으로 군과 군의회, 청사입지 선정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했습니다. 최종 부지는 26일 발표됩니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군청 대강당에서 현장 투표 개표 작업이 이뤄지는데요. 각 후보지 대표는 물론 선관위, 경찰 관계자와 참관인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평가가 더해진 최종 결과가 5개 후보지에 대한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종 결과는 저희 충남방송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겨울철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유행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슈피플 시간에선 노로바이러스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성군 보건소 조혜림 위생팀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현황은 현재 좀 어떤가요?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에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건수는 평균 57건이고 환자 수는 604명입니다. 이 중 노로바이러스 감염률은 54% 정도이며 식약처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5년간 발생 건수 6건, 발생 환자 수는 61명이었습니다.
네. 자, 이 노로바이러스가 좀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는지 궁금한데 감염이 됐을 땐 좀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감염 경로로는 첫 번째는 감염된 음식 섭취입니다. 주로 익히지 않은 생굴 등 해산물, 오염된 물에 세척된 과일 및 야채, 오염된 식수 섭취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접촉 감염입니다.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을 통해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감염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나 문고리 등 오염된 접촉 부위를 다른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닿았을 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시 주 증상으로는 1, 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도 좀 아무런 증상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나요? 일반적으로 30% 이상은 무증상이거나 치료를 하지 않아도 증상 발생 후에 1일에서 3일 후 호전이 됩니다.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5세 미만 어린이, 면역 저하자는 4일에서 6일간 증상이 유지되고 감염된 환자 중 10% 정도는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예방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할까요? 우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전에 꼭 올바른 손 씻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며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서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하고 음식 조리 시에는 위생적으로 조리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노로바이러스가 주로 발생하는 철을 맞아서 당부드릴 것은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음식점의 조리 종사자들은 칼이나 도마 등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염 의심이 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근 보건소 위생팀 조혜림 주무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장은효 승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저녁 시간대 서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어둑해진 도로를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 앞으로 갑자기 무언가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니 강아지와 그 강아지를 잡으려는 아이인데요. 순식간에 차에 치이고 맙니다. 더욱이 역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도로 위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저녁 시간대 태안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행하던 차량이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보행자가 사망했습니다. 조명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발견이 늦어지고 이는 대부분 사망 사고로 이어집니다. 야간 주행 시 야간 주행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전방을 살피며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태안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도로를 비추고 있는 CCTV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유턴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우회전하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진로 변경 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거나 혹은 진행 중인 차량을 방해하는 급격한 차선 변경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승경이었습니다. 당진시가 처음으로 한 해 살림 규모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당진시는 내년도 예비비를 포함한 본 예산 1조 349억 원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본 예산은 올해 8,707억 원보다 18.8%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맞춤형 복지 분야에 2,267억 원, 농어촌 분야에 1,171억 원, 도로망 구축과 공원 확충 등 정주 환경 조성에 1,016억 원이 투입됩니다. 당진시가 추경 예산을 제외한 본 예산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남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한랭 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랭 질환자 가운데 31%가 12월 말부터 1월 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랭 질환자 발생은 충남이 7.8명으로 강원과 충북, 전남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체온 유지에 취약한 고령자와 어린이는 한파 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태안신문 기사입니다. 태안군과 태안군의회 등에 따르면 태안 해역에서의 골재 채취와 관련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역 이용 영향평가를 한 결과 골재 채취 시 해저 지형 변화와 저서 생태계 피해 및 어류 산란장 파괴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이를 최소화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건부 동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안 바다 골재 채취는 지난 2017년 10월 한국골재협회 대전, 세종, 충남지회가 태안군 울도 남동쪽 약 7km에서 태안항 북서쪽 약 18km까지의 이곡지역 7.3제곱킬로미터 면적에서 1년간 310만 세제곱미터의 채취 물량에 대한 바다골재 채취 사업 예정지 지정 해역 이용 협의를 충남도에 신청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안군 내 수협과 반대 투쟁위를 구성한 어민들, 그리고 태안군 의회까지 나서 생태계 파괴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태안해역에서의 바다골재 채취 결사 반대를 외치며 저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서를 받은 태안군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에 태안군은 골재 채취 허가에 대해 쉽게 결정할 사안도 아니고 고심 중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태안군 관계자는 골재 채취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협의 의견도 있고 해양 환경에도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지역 여건과 의견을 수렴해서 고심 중에 있고 또한 쉽게 결정할 사안도 아니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래 채취를 하게 되면 수산자원에 영향은 있겠지만 점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일반 회계와 수산자원 조성 특별기금도 조성된다며 모래 채취를 찬성하는 어민들은 또한 지금의 바다 상태를 그냥 놔두게 되면 폐기물 등도 있어 자연적으로 어족자원 형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바다에서 싹쓸이 어업을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어족자원이 성체로 커서 잡을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수산자원기금을 이용해 어느 정도 큰 어족자원을 방류해서 잡는 방안도 일부 어민들은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매년 10,000톤 이상의 해양 쓰레기가 충남 앞바다로 밀려들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전처리 시설 조성 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국비 확보에 성공하면서 해당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광역 해양 쓰레기 전처리 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비 4억 6천만 원이 포함됐으며 도비와 5대5 매칭을 통해 총 9억 2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선 염분이나 뻘 등 이물질이 묻어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지만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결국 95% 이상을 소각해야 한다는 게 실무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충남연구원은 해양 쓰레기 가운데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폐허구 등 45%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이를 통한 처리 비용도 절반인 15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판매를 통한 수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20톤가량의 재활용품을 처리하면 경제성이 1.26으로 기준치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도는 이러한 기대 효과를 골자로 2021년 상반기까지 투자 심사와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군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1,2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한 내년도 신규 사업은 17건으로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과 가족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어촌뉴디 300사업 등입니다. 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과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 매입,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등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면에서 고남 국도 77호선과 태안에서 원북지방도 603호선에 대한 4차로 확정 공사도 반영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분권 공동선언이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수원시장, 여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후 위기가 중앙 집중형 에너지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에너지 분권이 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 대응 방안이라며 에너지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선정한 2019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올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별한 전국 지자체장 후보 가운데 공무원 투표를 거쳐 군수 부문의 황군수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군수는 전국 최장 출렁다리 개통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등 지역 발전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은 기부 행렬이 홍성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병옥 갈산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은 어르신들에게 나눠달라며 쌀 1,240kg을 기탁했습니다. 이 밖에도 갈산 어린이집 원아들은 1년 동안 모은 60만 원을, 홍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 최선병 씨는 케이크 20개를 후원했습니다. 청양백제문화박물관이 연말 연시를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 고체 방향제 만들기 체험을 무료로 진행하며 대형 성탄 트리 등 포토존도 설치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백제문화체험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산시립도서관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 독서교실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영어 동화와 겨울나기, 살아있는 생활과학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립도서관 수강생 모집은 오늘 24일부터, 대산도서관은 26일부터 시작되며 관심 있는 시민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체감온도가 더 낮아져 춥겠는데요. 건강관리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누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7도, 당진과 서산, 홍성이 영하 5도, 예산이 영하 4도, 태안이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과 청양이 6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와 외출하기 좋은 날이 되겠고요. 기온은 더 떨어져 한층 더 추워지겠습니다. 난방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